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혜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걸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1번에 우리가 보면은 등기할 사항이에요. 이때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권리 중에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이 있죠. 제가 항상 용의권이 한 개,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죠. 그러나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압류가 들어온 토지는 합병이 안 되죠. 소유권은 합병됩니다. 지분은 용의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용의권은 이중으로 안 됩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돼요. 따라서 하천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종국 등기의 효력에 물권 변동이죠. 그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권이 변한다. 이 순위 확정이죠. 그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수리,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해당 구라는 게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죠. 갑구와 얼구는 구가 다르죠. 그러니까 접수번호 이렇게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추정력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이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X죠. 가등기는 아니죠. 그죠?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만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유효 요건의 완화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유효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죠. 모두 생략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된 거다 유효죠. 그죠?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은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는 매매로 됐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죠. 그죠? 무효 등기 유효는 갑구, 얼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는 인정하지 않아.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보존은 등기부는 영구 보존이죠. 신청서는 5년 보존입니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돼요.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등기 기록인지 나머지인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죠.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되죠. 발급은 안 돼요. 따라서 이것을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죠. 여기는 위임장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도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을 하죠. 자,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없는 자,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그럼 보존 등기의 말소도 단독이에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상속이다, 법인의 합병이다, 187조입니다. 수용 187조죠. 187조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죠. 5번, 6번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니까 단독 신청하고, 등기 명인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명하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죠. 단독이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을 하고,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죠. 이때 가등기 명의에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낙서나 판결서가 들어가면 단독을 할 수 있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샀죠. 이때 소유자, 전세권자,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게 혼동이고, 이 전세는 자동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하죠. 등기 의무자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고, 사망자가 들어갔죠. 그 말은 의무자, 권리자 어느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자 혼자, 의무자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 명의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의무자, 권리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죠. 대표자, 관리인이에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 규약 첨부해야 돼요. 자, 여기서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채권자 대위신청이죠.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죠.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피대위자는 을이죠. 그죠? 대위자는 병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죠. 대위자는 채권자죠. 채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아.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그럼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게 부동산 표시 신청 정보예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신청 정보예요.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표시하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뒷면이죠. 뒷면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신청인, 신청일자, 관할 등기소 이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어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해요. 대리는 신청서에만 씁니다. 등기부는 안 써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위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비대위자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되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이거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금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아라.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금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매, 공매, 상속, 취득시효, 수용, 진정명예보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면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그러니까 본등기 때 금인을 받는 거예요. 가등기 때는 금인을 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인데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거 내용은 7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발급은 안 되죠. 그럼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 등기소 갈 때 인감을 들고 가야 되죠. 자, 분필특례 확인서, 합필특례 확인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동의서, 성낙서. 여러분들 서자가 들어가죠. 이러면 동의서다, 성낙서다, 합의서다, 확인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주는 겁니다.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를 써주지 않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져야 돼요. 써준 사람 인감 전부 다 첨부해야 돼요. 이 경우에 여기에 1, 2, 3은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 들고 가야 됩니다. 이 4개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조심할 때 1, 2, 3과 6번 있죠. 이거는 1, 2, 3과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대리인 것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이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할 때도 대리인의 인감도 들고 가야 돼요.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도면은 부동산 일부일 때 도면을 하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입니다. 조심할 때 토지 소유권 보존은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X, 수개의 건물은 O, 구분 건물은 O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요 권리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동행권이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은 안 되죠.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는 3가지가 나오거든. 전유부분과 대리사용권,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지역권과 요역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지분에 안 되는 겁니다. 지분에 소유권 보존 안 되죠. 지분에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죠. 이중입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다시 이중에 보존 등기 안 돼요.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죠. 이중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등기해 줍니다. 따로 들으면 등기해 주지 않아.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안 해주죠. 그러면 가압류는 촉탁으로 가야지 신청으로 가면 안 돼요.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가 안 되죠. 농지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죠. 하천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